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키 준바퀴 준바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도 우리 아주 즐거운 책인가요? 어떤 책이죠? 바로 들어. 너무 훅 들어와가지고 오늘 설명하기 전에 오바키님께서 어떻게 시 좀 한번 읊어주시겠어요? 한번 읽어야지. 네. 시 한번 갈까요, 네. 우리? 이제 뭐 봄은 시의 계절이니까 여름을 맞이해서 시를. 그럼요. 절망이 아닐 거란 자신감으로 시작도 안 했다. 절망일 거란 두려움에 시작되었다. 끝이 없다는 절망, 시작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시작도 끝도 아닌 림보 속에서 또다시 절망이 아닐 거란 자신감으로 시작도 안 했다. 절망이란 점점점. 네, 되게 어려운 시죠?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시가? 뭔가 어떤 시들은 처음에 처음에 확 와닿는 시가 있고 이게 곱씹어 읽고 해석도 읽어보고 하면서 아 이런 시구나 하면서 뒤늦게 감동이 밀려오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약간 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바키님 어떤 이유로 이 시를 처음에 낭독하셨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읽게 되는 책이 인생의 역사라고 해서 준바키님이 추천해주신 책이에요. 이 책을 보니까 되게 어려운 시들이 앞에 막 줄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를 해석하는 거에 좀 어렵기도 하지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에 어떤 작가의 의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해서 시를 한번 제가 썼던 걸 찾아봤어요. 직접 쓰신 네, 거예요? 쓴 거예요. 정말? 우와. 우와. 그래서 내가 이걸 썼을 때 내 심태를 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마음을 썼는지 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독자나 처음 듣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느낄 때는 어떨까 또 궁금하기도 해서 그냥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봤어요. 방금 오바키님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가 이 책에 다 얘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책이 신영철 평론가의 인생 역사입니다. 장르는 시화라고 칭해져 있더라고요. 시화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풀어서 그냥 시를 말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책에는 고통의 각, 사랑의 면, 죽음의 점, 역사의 선, 인생의 원, 강면점선원 총 5부와 반복의 묘 인 부록으로 되어 있으며 반복의 묘로 칭해진 마지막 부록을 제외하면 각각 5편씩 25편의 시가 실어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인생의 낯익음 공무도화가에서 시작해서 모두가 사랑하고 대부분 오해하는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는 행과 연으로 이루어져며 걸어갈 행, 이어질 연, 글자들이 옆으로 걸어가면서 아래로 쌓여간다고 합니다. 신영철 평론가는 인생의 육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곧 시라고 믿습니다. 걸어가면서 쌓여가는 건 인생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생도 행과 연으로 이루어지니까 시를 읽는 일에는 이론의 넓이보다 경험의 깊이가 중요하며 우리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알던 시도 다시 겪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책이 약간 시를 통해서 인생 이야기를 겪어낸 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설명은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고 할 일 다 했어요. 할 일 다 했어. 이제 어떻게 사실 그냥 다들 읽으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저는 어제 읽었거든요. 따끈따끈하네. 아주 요번 주 책 저번 주 책 다 아주 약간 벼락치기처럼 읽어서 기억이 되게 잘 나요. 그리고 책을 딱 폈는데 책머리서부터 너무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책머리 시작을 인생은 조금 더 특별하지 않은 특별한 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책 내 결의 책이구나 하는 게 딱 와닿고 책머리에 이제 끝맺은 말을 이제 책을 펴낸 해에 태어난 아들에게 이렇게 바치는 걸로 끝나는데 그 부분이 또 되게 큰 감동으로 밀려오더라고요. 멋지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책을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느꼈고 처음에 이 시를 해석하는 거에 대한 허들만 넘으면 뒤에 굉장히 인생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사실 디자인은 솔직히 말해서 되게 좋은 그림인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딱 봐도 어려워 보이게 디자인을 하는지 모르겠어. 봐봐. 이거 보시는 분들 보세요. 디자인을 좀 보시면 이게 고급스러운 건 알겠는데 딱 봐도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이 책을 서점에서 봤다. 특히 대형 서점에서 막 수천 권, 수만 권이 있는 서점에서 봤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뜻이 있는 박서보화백의 그림 뭐라 해야 되지? 예, 그렇게 넣은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지나갔을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예쁜 표지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우리 지난번 책들 보면 다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예뻐요. 그럼요. 그 요즘은 하드커버로 이렇게 예쁘게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해서 할만한데 아니 책 내용에 비해 아쉽다. 표지. 아니 뭐 그림은 좋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보통 어려운 책은 겉표지 또한 어려운 것 같아. 맞아요. 이런 거가 의문스러우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시 읽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어려워서 그렇지 읽는 건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읽은 지가 좀 오래되긴 해가지고 그 약간 시를 읽을 때도 제가 미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미술관 가서 그림 보고 아 좋다 이러는 것처럼 시도 아 좋다 이러고 끝나는데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약간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그런지 이 책 안에 있는 시들을 한 번 보고 평론 보고 다시 보고 이러니까 새롭게 좀 시를 보게 된 점도 있었고 근데 생각보다 진도가 쭉쭉 나가진 않았어요. 좋았지만 어려웠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우리가 연구자의 말인지 시인 작가의 말인지 이 시를 해석한 또 제3자의 말인지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문장 얘기 나누면서 우리의 경험들을 얘기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방금 준박희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에 굉장히 공감했던 게 이걸 읽다 보니까 연구자의 눈으로 보는 시와 일반인 우리가 보는 시의 감동이 어떨까? 이거를 읽는 독자의 감동을 느끼는 사람의 태도는 어떨까도 되게 다르게 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떠올릴 게 많은 사람들은 더 재밌게 볼 수 있겠다. 같은 문장이라도 이 문장 안에 우리가 나이브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럴 때 경험치가 있는 것만큼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연구자는 이 시를 정말 그냥 분석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었어요. 약간 본인의 마음으로 느낀 시를 이렇게 여기 엮은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오바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경험이 더 있으면 이 시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인생을 좀 엮어낼 수 있게 더 와닿을 수 있다는 그 말이 저도 약간 되게 공감하는 게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모든 예술 작품이 그렇듯 다 그 예술 작품을 대할 때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번 거쳐서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는지가 이 시를 해석하는데 되게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좋았던 이유는 저는 시는 많이 안 읽거든요. 어려워서. 너무 그 함축된 의미를 저는 빨리빨리 읽고 이렇게 전체적인 큰 스토리를 읽는 걸 좋아하는데 시는 뭔가 곱씹어야 한다는 그런 편견이 있고 그다음에 막 확 한 번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들도 있어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해석을 읽으니까 뭔가 명쾌하게 머리가 막 클리어해지면서 아 이런 뜻이었구나 막 깨닫는 게 시보다도 해석에서 더 와닿았어요. 굉장히 재밌게 해석 봤어요. 읽으면서도 저는 또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나요? 맞아.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그 각 작가가 언어에 대한 약간 환멸이 심해질 때마다 약을 구하듯 되돌아가는 책 중에 하나인 이거는 손재준 번역가가 한 릴케 시선집 두이노의 비가에서 작가는 왜 릴케인가? 릴케의 시에는 답이 없다. 인간의 언어로 제기된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질문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어디엔가 쓴 적이 있다고 하는데 답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답이 있기는 하되 그것이 질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시에는 그렇고 그러나 누구도 시인들만큼 잘 묻기는 어렵고 나는 그들로부터 질문하는 법을 그것이 시를 읽는 한 가지 이유다.
그리고 인생에 질문하는 만큼 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이거 되게 심오해요. 심오하고 약간 실존주의적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본인 인생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사시는지도 전 좀 궁금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을 나가고 이 팟캐스트를 서로 바쁜 와중에 그래도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런 이유가 여기로 와서 하게 된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되게 또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에세이 읽었다, 소설 읽었다, 뭐 비소설, 뭐 논문 같은 그런 에세이, 뭐 책들도 읽고 그런 책을 읽게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내용이 그냥 이런 질문들인 것 같아요. 인생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생의 어떤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태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런 계기들을 계속 만듦으로써 질문을 던지고 그래도 안 하고 살진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두 분 어떠세요? 저도 약간 전 되는 대로 사는 스타일인데 정말 책을 읽음으로써 그걸 한번 브레이크 걸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는 대로 산다고. 이거 제가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내가 그래도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이랬었지 이런 걸 진짜 책을 읽으면서 브레이크 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되게 좀 살고 싶은데 사람이 또 그냥 저는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전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로 시각을 바꾸는 질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여기 책에서도 얘기했던 게 왜 피해자인 당신이 자백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강간을 당한 피해자한테 경찰이 자백을 하게 하고 설명을 하게 하고 자백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자백이잖아요. 그렇게 자꾸 시각을 바꾸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 심오해지네요. 책에 그때 굉장히 많은 시가 나와서 제일 기억에 남거나 뭐 읽어도 이해가 안 간다거나 아니면 뭐 특이하거나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라고 했을 때 제가 먼저 얘기하면 저는 여기서 약간 시가 어렵다고 느낀 편이 있었는데 나이덕의 허공 한 줌이라는 책인데 진짜 몇 번 읽었어요. 너무 슬프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냥 시를 제가 다 읊어드릴 수는 없지만 시 자체만 보면 엄마가 깜빡 잠든 사이에 아기가 난간이 올라갔고 얼마나 그러니까 엄마가 놀랐던 그런 스토리인데 이 시에 죽은 엄마는 꿈에서 깬 듯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지 그리고 죽은 엄마는 그제서야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었던 거야 하는데 어려워. 뭐지? 2번 죽었던 건가? 아니면 2번 죽었다는 거래. 그치 죽은 엄마가 뭐 영원히 되었던 건 막 이렇게 물음표 던지는데 정말 죽었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놓침으로써 정말로 순간적으로 죽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러니까 모성애 그 부모의 사랑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 했는데 또 그 시를 쓴 작가가 허공 한 점을 움켜쥔다고 하면서 집착으로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가 약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해석이 좀 완전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거 되게 특이했어요. 윌리스 스티븐스의 아이스크림의 황제. 아이스크림. 너무 특이했어. 이 시사 진짜 제목부터 내용까지. 자 일단 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목이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어땠어요? 첫 느낌이 어땠어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이건 재밌겠다. 한번 읽어봐야겠다. 쉽겠다. 그렇죠. 근데 그 아이스크림 그런 아이스크림이 아니었어. 맞아. 그래서 제가 되게 특이했던 게 글로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배경을 알고 나야지. 그랬구나 했던 게 배경이 약간 미국 최남단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그에서 치러진 장례식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지역이 더운 지역이라 장례식장에 아이스크림을 대접한대요. 그리고 약간 시대 배경이 1920년대에서 냉장고가 나오기 전이어서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시가 쓰여진 진짜 배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제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러면서 참 시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자체를 인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정서에서 장례식에 아이스크림 대접한다고? 베스킨라빈스 사장이 돌아가셨나?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시대적 배경으로 아이스크림의 용도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온 손님들에게.
근데 그 녹는 그 순간이 아이스크림 인생 아이스크림이라고 비유한 게 너무 와닿았어. 우리는 이게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잖아. 이 삶이라는 게. 하지만 계속 녹아내리고 있단 말이야. 아이스크림은. 당장 현실을 즐기지 않으면 이 아이스크림 녹아서 없어지는데 우리는 이게 영원할 거라고 믿고 꼭 잡고 있는다는 거죠. 해석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이런 비슷한 결인데 조금 다른 말로 인생을 또 설명한 그 문장이 있어서 기억이 딱 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는 막으려는 힘과 일어나려는 힘이 있다는 것. 아무리 막아도 일어날 어떤 일은 일어난다는 것. 이게 젊을 때는 한창 뭔가 으쌰으쌰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지 이러면서 막 아둥바둥 살아보기도 하고 막 되게 노력해서 뭔가 이뤄보기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걱정도 조금 덜 하게 되고 그래도 뭐 나의 기질 나의 그냥 성격 그리고 나의 그냥 운명에 따라서 사는구나 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포자기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이 말을 이렇게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딱 기억이 났어요. 책의 이런 문장 중에서. 그거랑 약간 연결된 부분 제가 저는 이북으로 봐서 페이지를 막 석 못했는데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라는 시 구절을 설명했던 게 이 구절에서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 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전 여기서 한 군데로 하나 더 나 혼자 생각했던 게 숲에는 정말 많은 길이 있겠다. 한 그치. 길만이 아닐 것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또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또 이제 곱씹게 되네요. 음. 그렇지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시를 읽나 봐요. 맞아요. 이게 시를 이제 해석하고 뭐 자기 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책인데 뒤쪽으로 갈수록 정말 철학책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뭔가 뭐 우리 그때 니체 한번 읽은 적 있잖아요. 어렵다. 사르투스는 너무 어려워. 아직도 너무 어려운 것만 기억나는 책인데 그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저는 아까 오바키님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의 결로 읽었던 게 오히려 처음에 시가 나오고 그 해석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진입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갈수록 어려워졌어요. 그 뒤에 가서는 시보다는 어떤 시인들의 그 작품을 해석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인들의 그런 뭐 작품 성향이나 그런 부분은 이게 뭔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더. 맞아요. 네. 약간 시도 어려운데 시를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되게 곱씹을 만한 내용도 좀 있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얘기해 엄청 주시- 많아요. 어. 여기에 뭐 아까 아이스크림 저도 그거 체크해 놨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페이지가 안 돼 있어서 잘 한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좋은 시 하나. 음. 좋은 시 하나 그 뒷편에 책에서는 224페이지인데 김수영 시인의 봄밤이라 너무 저는 너무 좋았고 이게 좋았던 이유가 우선 제가 그 해석을 읽기 전에 시만 읽었을 때 시가 주는 그 감동 그리고 이건 내 자식 생기면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읽었는데 또 해석은 또 다른 결로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네. 봄밤 김수영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 오 봄이여. 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에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너희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도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기적 소리가 과연 슬프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나의 빛이여 오 인생이여.
여기 한 문안 더 있는데 이 부분만 진짜 읽어도 읽어주세요. 끝까지 네. 마지막 한 문 다 읽겠습니다.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밤. 눈을 뜨지 않은 땅속의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약간 작가가 아이가 어. 더 그런가? 아이가 태어나고 그랬던 것 같아. 그 아들한테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바치는 그 책머리로 시작하는데 아마 작가도 이 시를 읽고서 작가의 상황이라면 나 이 시 정말 넣고 싶었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네. 오바키님은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이거를 분명히 딱 캡처를 해놨는데 못 찾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인생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인생이 우리가 살면 살수록 기억으로 더 깊이 들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책을 읽다 보면은 어디 하나에 꽂혀서 그 기억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깊이가 더 깊어진다라고 했던 표현이 있거든요. 맞아요,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그거를 같은데. 못 찾겠어 지금. 그 뒤쪽에 있었을 거야. 제가 근데 그 부분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아, 진짜? 근데 그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미치겠네. 어디 있는 거야? 되게 궁금하다. 왜냐면 저도 뭔지 알 것 뭔지 같은데 알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뒤쪽에 있어서요. 음. 인생을 산다는 것은 더 깊이 있게 더 깊어지는 것이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막 분명히 내가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계속 돌려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래서 기록을 해놔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은 이 찾으실 동안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또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시를 번역하는 문제. 왜냐면은 우리 외국 소설 많이 다루잖아요. 외국 소설이든지 에세이든지. 근데 그거와는 또 시 번역은 또 다른 장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엔 또 이제 외국 시인들의 시도 많이 번역해서 수록이 되어 있고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단어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단어를 찾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문장으로 번역하고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가 나오는 부분에 이제 손재준 선생님 번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분의 번역을 작가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많은 경우 외국어로 쓰인 시들은 번역되자마자 시로서 작동하기를 멈춘다. 그러나 이 책에서 릴케는 한국어로 시를 쓰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 이 번역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그러면서 그 찬사를 읽고 다시 시를 읽으니까 번역 정말 잘하셨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릴케이 시를 영어로 읽었으면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듯이 시를 번역해보는 연습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하고 조금씩 보고 있는데 재창작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단어 저도 이제 예전에 한 4, 5년 전쯤에 한국어로 쓰고 제가 쓴 시를 영어로 쓴 적이 있는데 정말 다른 시가 돼요. 어떤 경우에는 영어가 훨씬 좋은 구절을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한국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이별이지만 이 별, the star, 이 진짜 스타, 별, 딱 헤어지는 이별 이거를 엮어서 쓰니까 훨씬 더 재밌는 시가 되기도 함과 동시에 언어를 많이 알고 언어를 많이 암과 동시에 단어의 확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여기서 고백을 하자면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는 시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언어가 전달해 여기서도 왜 보면은 덕후에 대한 것도 그거 보셨어요? 오타쿠가 일본어지만 한국어를 번역하면 덕후는 되게 덕이 후한 사람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어를 해석이 다양해지는 것도 난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얘기 갑자기 왜 했죠? 어디 번역 얘기하다가 그래서 번역이라는 것 자체는 시뿐만 아니라 어떤 책이든
재창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부커상을 받던 노벨상을 받을 때 번역가들도 같이 거기 베네핏을 받거든요. 그런 거는 되게 번역은 그냥 기술이 아니다. 이것 또한 예술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바키님은 소설이나 뭐 에세이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되게 많이 읽으시잖아요. 시집도 영어로 많이 읽으시나요?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이거는 1000개의 아침이라는 메리 올리버 시집인데요.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해주세요. 메리 올리버 시에 대해서 되게 우울한 시입니다. 근데 이 책은 되게 특이하게 왼쪽 오른쪽 해서 영어랑 한국어로 같이 해놨어요. 우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 원래 언어와 그다음에 독자가 이해할 수 언어로 번역된 거를 되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시집도 있더라고요. 읽어보시니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라는 게 한 그런 것 같아. 100개 읽어서 하나 두 개 남을까? 맞아. 좋은 건 알겠지만 내 마음으로 와닿는 경우는 다르잖아요. 경험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번역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지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그것- 영화 이런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 또한 내 개인의 경험이 투영이 된 거라서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약간 우리는 가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시와 만난다.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 어느 날 어떤 문장을 읽고 내가 기다려온 문장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는다. 라고 이제 시인은 시를 많이 읽으니까 그렇게 썼던 문장이 있는데 저는 궁금해요. 요즘에 두 분이 뭐 마음에 와닿았거나 공유하고 싶었던 정말 시가 있는지 시처럼 음악 가사가 있는지 그럼 본인이 쓴 글이 있는지 아니면 문장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있으세요? 제가 아까 초반에 읽어드렸던 시 있잖아요. 그거가 지금 읽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몇 년, 한 3, 4년 전에 쓴 시니까 어려운데 다시 한번 곱씹어.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알잖아요. 썼을 당시를 알기 때문에 그 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절망이 아닐 거란 자신감으로 시작을 했다가 시작도 안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절망이라는 거는 이 사람과의 사랑이 절망으로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과의 사랑이 되게 절망스러웠던 거야.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사랑을 시작을 안 했는데 또 절망일 것도 같으니까 사랑을 시작했대. 그러니까 여기 절망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해도 절망이고 안 해도 절망인 거야. 시작을 하면은 사랑이 어려울 거니까 절망인 거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절망인 거야. 근데 이게 림보라는 단어를 썼던 게 계속 이게 왔다 갔다 계속 돌고 도는 거지 마음이. 그런 힘든 마음을 썼구나를 느꼈던 시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렵네요. 그때는 이 시가 나에게 위로가 됐거든요. 내가 쓰면서 이게 치유가 되니까 그랬던 생각이 드네요. 이 시 몇 년 전에 쓰신 시인가요? 이게 날짜가 아마 2019년도나 2020년도 얼마 안 되셨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를 보시면 계속 시가 안 끝나거든요. 이게 중간에 시작도 끝도 아닌 림보 속에서 또다시 시작이 또 시작했대. 시작이 또 시작이 돼. 그러니까 이 시도 안 끝나는 시야. 계속 절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였어요. 네버 엔딩. 근데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도 없어요. 그런 시를 내포하고 있어요. 설명 들으니까 어떻게 좀 이해되십니까? 네, 설명 들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친하다 보니까 서로의 이렇게 뭐 얘기도 알잖아요. 어쨌든 이제 약간 이 시를 쓰신 뭔가 그 마음과 이런 스토리와 이런 게 조금 상상이 또 되면서 더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아요. 작가에 대한 이해도가 작가- 이런 시 이해도를 필요합니다. 이래서 필요해요. 음. 작가의 인생 이런 거를 맞아.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 같네요. 이래서 진짜 해석
알고 배경을 알고 나야지 맞아. 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시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예술 작품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아이스크림이라는 시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바로 얘기했잖아요. 그걸 모르면 이 사람은 아이스크림 어디 며칠 할 수 있어 장례식에. 전혀 왜 그리고 그게 죽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지? 점에 들어가 있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뭐 그냥 순서 없이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랑 얘기도 하고 이 책을 소개를 해보면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을 또 소개해요. 이 책에서 한병철 철학가님이 에로스의 종말을 통해서 사랑이 굉장히 우리가 현대인이 우울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 소개해 준 것도 너무 반가웠고 또 브레이튼은 이렇게 말했다는 책이 있는데 브레이튼 시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시인을. 맞아. 거의 첫 번째 나오죠. 그렇죠? 이분도 되게 시니컬하게 글을 쓰시는 분인데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서 표시를 해놨는데 시는 아름답게 들리는구나 하고 감탄만 하고 끝인 카나리아의 노랫소리와는 좀 다르다. 시에서 우리는 살짝 시간을 들여 머물러야 하고 때로는 거기서 무엇이 아름다운지 찾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준바키님이 시에 대해서 또는 좋은 글귀를 만났을 때 멈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라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멈추는 것이 바로 시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음악도 시이고 그림도 시고 맞아요. 그 다음에 나의 시선이 멈추는 곳 그곳이 다 시이지 않을까. 글 써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멋진 말이다. 약간 이런 감성을 잊고 산지 되게 잊고 사는 것 같았는데 오늘 뭔가 이렇게 불꽃이 핀다 그래야 되나? 네, 오늘 뭔가 꽉 찬 느낌이 드네요. 뭔가 이렇게 내가 한시 하시죠. 저는 그 아까 번역 얘기하면서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릴케의 시를 해석한 그 작가님의 말이 되게 좋았어요. 그 릴케는 절제하는 사랑의 역설적 깊이를 보았다. 그가 말하는 절제란 사랑이 탕진되지 않도록 가장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일 것이다. 이 말을 써놓은 게 또 와닿더라고요. 또 그냥 지나가듯이 읽었는데 그래서 그냥 표시해두고 이것도 계속 읽어보고 싶다 이런 문장 맞아요. 중 또 하나였어요. 한 권의 책으로 제가 아끼고 싶은 문장을 만드는 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다가 제가 시를 몇 개 저장해 놓은 게 있었는데 딱 그 저 2013년도에 그러니까 블로그 이런 데다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쓴 게 아니라 그 시를 했던 게 있었는데 정확히 이정아 시인의 낮은 곳으로라는 시인데요. 사실 이 시를 읽고 제가 시집을 샀었는데 그 시집엔 이 시가 없었어요. 그게 반전인데 그 낮은 곳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고여들 네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것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이 마지막 두 문장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어떤 사랑을 하면은 그만큼 내가 잠겨 죽어도 좋으니까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올까? 약간 이런 그 2013년도에 제가 썼던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저한테 눈에 띄인 김에 오늘 말씀을 드려야겠다. 약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네. 그 시를 만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어디서 보셨나요? 어쩌다가 이 마지막 두 문장을 되게 우연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뭔가가 되게 와닿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적어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잊고 살다가 오늘 제 눈에 띄었네요. 저는 이제
또 얘기 들어보니까 장례식 블루스라는 시가 있었어. W.H. 오든의 장례식 블루스라는 시가 있었고 여기서 설명가 있었던 것은 어떤 영화에서 장례식에서 이 시를 읽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이 시를 읽는 부분이 그 남자가 게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작가, 이 시인도 게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이기 때문에 더 이 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이 시를 읽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를 보면 대상자가 이 시인은 그대라는 사람이 남성이 여성을 가리킨 경우도 있고 여성이 남성을 가리키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어떤 때는 이 시에서 말하는 그대는 나라일 수도 있고 또는 불특정인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 시가 대상하는 그 타자라고 한 대상자가 우리에 따라서 다르겠다라는 것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 자체가 나는 오만일 수도 있다. 그냥 시는 느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이게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왜 게이이기 때문에 게이가 쓴 시를 읽겠는가가 그 사람은 배려라든지 작품이 완성도였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시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해석하면서 읽는 거는 나쁘진 않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냥 제가 봤을 때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좀 더 들어가 보면서 해석을 보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희는 평론가가 아니니까 그대로 느끼는 거 지금 오박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는 거야지 좀 더 시가 친근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감상 포인트는 제가 음악을 하면서도 항상 생각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도 해석을 하면 정말 끝없이 해석할 수 있거든요. 뭐 이거 음악을 뭐 분석할 수 있을 테고 뭐 작곡가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음악 딱 들었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이 음악이 좋냐 안 좋냐. 이 음악이 재밌냐 안 재밌냐 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나는 많은 예술 작품을 대할 때도 나는 그런 태도가 맞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뭐 너무 좋아서 궁금하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파고들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파고드는 거는 파고들어야지만 이 시나 이제 음악을 이해했다 이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바키님이 말씀하신 이제 태도로 시를 감상하는 거 그리고 음악을 감상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저는 재밌는 사실도 알게 됐는데 저희가 책을 읽으면 항상 나오는 작가가 있잖아요. 레이먼드 카바. 그 사람이 또 나왔어. 근데 대가는 대가를 알아본다? 하루키가 기억나요. 레이먼드 카바의 전집을 번역을 15년 동안 했더라고요. 진짜 새로운 사실 알았어요. 저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우리 이거 읽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면서 이거 몇 번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계속 피했어 사실 한번 읽어야 할 것 같긴 한데 아무도 뭐 선뜻 하자는 얘기는 안 왜냐면 했거든요. 나는 읽어서 계속 하고 싶었는데 다들 눈치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언제 한번 얘기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왔어. 여기서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완전히 레이먼드 빠였다는 게 드러나면서 이걸 피할 수 없다 생각을 하면서 역시 대가는 대가를 알아본다. 그리고 이 작가 입장에서 유명인 내 걸 번역해주면 좋아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당연하니. 그래서 내가 함부로 남의 시를 번역하지 말아야겠다. 아니 우선 번역하시고 유명해지셔도 되잖아요. 순서를? 네,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맞아. 네, 그렇게 해볼게요. 저희 그러면 다음에 대성당을 읽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라고 하잖아요. 한 권의 책을 읽으면 그 안에서 막 언급되었던 책들을 또 알아가고 읽게 되고. 그런데 이 책이 저희와 결이 너무 맞았던 책이라고 또 느낀 게 이 안에 소개된 책들 그리고 소개된 시들이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들과 시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성당도 하나고 중간에 또 이제 스토너라는 그런 책도 나오는데 그 책을 저는 이제 다른 이제 독서 팟캐스트 좋아하는 팟캐스트에서 리뷰를 한번 했는데 너무 흥미진진하게 들었거든요. 그 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를. 근데 이 책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스토너요? 네. 있으시죠? 당연하죠. 없는 책이 없으세요, 진짜. 스토너는 읽어볼만해요. 근데 정말 정적이에요, 책 자체가. 아, 정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벤트가 있지만 그거를 호들갑스럽게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읽을만 하는데 굉장히 익사이팅한 걸 기대하면 실망한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스토너? 정말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도 유명하다고 해서 읽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막 잘 읽히는 책은 아닌데 지금 읽히면 잘 읽힐걸요? 읽히면 또 잘 읽힐 것 같기는 해요. 진짜 그렇겠죠? 평범한 아저씨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범한 아저씨 이야기. 저도 그렇게 리뷰를 들어가지고 근데 이 책에서 또 나오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두 분이 읽으셨는지 궁금했는데 역시나 읽으셨군요. 스토너도 한번 가야겠네. 네. 아우 책 많다. 그러니까요. 책 시집 하나 저 혼자 약간 읽을 수 없는 시를 그래도 25편 부록까지 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도 시를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을 고르게 됐는데 좀 인생에서 자기한테 오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 좋은 맞아요. 시를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 책이 시라곤 하지만 이제 왜 나중에 다 읽고 나니까 알겠어. 왜 이게 제목이 인생의 역사인지. 차라리 시 평론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의 역사라고 했던 이유가 이 안에 정말 철학이 되게 많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여러 독서를 통해서 다루었던 주제들도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면 그 친구는 정말 행운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행운하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게 책이 너무 좋았던 이유가 정말 인생을 아우르는 책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목차만 보더라도 이 작가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최대한 아우르려고 했던 노력이 너무 보였어요. 목차도 그렇고 선정하신 시들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 책은 정말 두고두고 추천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싶은 책일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손절당할 수도 있어. 약간 가려서 선물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우선 표지가 좀 바뀌면 선물하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이 책 선물 받았잖아. 책장에 꽂아놓을 것 같아요. 그냥 이 팟캐스트 아니었으면은 손이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인생 역사는 여기까지 말을 해보고요. 다음 책 뭐예요? 다음 책 우리 방금 얘기했듯이 드디어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집으로 올 건데요. 이게 어렵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나마 좀 대중적으로 읽을 수 있을 만한 대성당이란 제목이 있는 단편집이에요. 그래서 이 대성당은 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지만 많은 단편들이 있어서 이 중에서 우리가 바퀴들이 재밌게 읽은 단편들을 소개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 겁니다.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저도 네. 읽어보고 싶은 책이었어서 맞아요. 이제 읽어야 될 때가 온 것 같네요. 더 이상 피할 수 책이 없어. 나온다니까 지금 여러 책들이 계속 레이먼드 카버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럼 저희는 큰 바퀴 준바퀴 우바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